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FA컵 32강전이 있었어요. FA컵이라는 것은 그 프로팀과 아마추어 팀이 모두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잉글랜드는 프리미어 리그, 일부 리그 20개 팀이 38경기라서 우승하는 것을 최고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FA컵이라는 것은 그 이변도 일어나고요. 아마추어 팀도 출전하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축구 팬 입장에서는 뭐 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자, 지난번에 뭐 토트넘이 그 리그컵 준결승전에서 그 1차전은 1대0으로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기고 2차전에서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 2차전 해가지고 1대4로 해가지고 결승 진출이 좌절됐는데, 자, 이 FA컵에서 우리가 기대를 좀 했는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또 1대2로 졌습니다. 1대2로 졌어요. 그 전반 시작하자마자 그 램시라는 선수에게 첫 골을 넣고요. 자, 이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지난번 그 경기 때 말이죠. 결국은 부상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그 교체해달라 해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국은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그 32강전에도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영입한 그 마티스 테리라는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오른쪽에는 무호 선수, 20대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잖아요. 19살인가 뭐 그렇게 안 된 선수가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전반은 0대1로 뒤지고 후반에 또 들어가자마자 후반 10분에 로저 선수에게 골을 줬고, 뭐 후반 추가 시간에 결국은 그 새로 영입한 선수가 이제 만회골을 넣어서 1대1로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토트넘이 결국은 리그컵 준결승전에서 결국은 리버풀한테 결국은 1대4로 진 바람에 결승 진출 좌절.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4위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죠. FA컵 지금 32강전에서 탈락했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유로파 리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굉장히 좀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좀 어렵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6월까지 일단은 토트넘 계약이 돼 있고요. 지금 10골에 도움 8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축구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리버풀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잖아요. 또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7승 1패로 1위로 16강에 진출했단 말이죠. 그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 리그입니다. 16강에 올랐죠. 자, 이 리버풀도 FA컵 32강전 그 2부 리그 챔피언스의 꼴찌 팀인 플리머스한테 0대1로 졌어요. 아이고 참. 왜냐면 뭐 플리머스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 꼴찌 팀이고 2부 리그에 있다 보니까 주전들을 뺄 수밖에 없죠. 뭐 살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포라든가 이런 선수를 갖다 결국은 주전에서 빼고 그다음에 이진 누구든지 그런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주전 뛰지 못한 선수를 갖다가 약한 팀한테 이제 기용을 했는데 결국은 0대1로 져서 16강 진출에 차이됐단 말이죠. 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가능성이 많죠. 리그컵 지금 결승전에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도 7승 1패로 지금 16강에 1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3관왕, 4관왕까지 되다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FA컵에서 결국은 지는 바람에 그 FA컵 우승 날아간 거죠. 4관왕은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관왕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축구라는 것이 참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력. 그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일단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컨트롤, 조절 능력을 잘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집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감독이 집중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플리머스 팀을 우습게 보고 약하게 볼 수밖에 없죠. 감독도 당연히 주전들을 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는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가 금년에 33개 대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회, 지난주에 있었던 힐튼 그랜트 버킷션스 챔피언십에서는 김아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대회 파운더스컵 역시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재미 교포 선수인 노예림 선수가 2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 2위가 이제 세 번 이 대회에서 우승 차지했던 고진용 선수예요. 자, 이 노예림 선수요. 이 선수가 2020년에 이제 LPGA 투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6년째가 되는데 211번째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33개 대회 간데 개막전 우승,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거죠. 노예림 선수는 아주 주니어 시절에는요, 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US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또 캐나다 아마추어 대회, 여자 아마추어 대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LPGA 투어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출전한 대회에서 거의 절반이요. 컷 탈락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 랭킹이 119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퀄리파잉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LPGA 투어 정식 대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6년 만에 211번째 대회에서 결국은 2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 2위가 고진영 선수가 17언더파. 고진영 선수가 이 파운더스컵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LPGA 투어에서 15승을 거뒀죠. 제일 많이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는 박세리 선수죠. 25승을 거뒀죠. 그 다음에 이제 리디아고 뉴질랜드 교포, 물론 뉴질랜드 6살 때 이민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박인비 선수가 21승 거뒀잖아요. 그리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 이제 금메달 따낸 것이 이제 박인비 선수. 세 번째가 고진영 선수가 15승으로 결국은 3위인데 이번에는 17언더파로 2위를 차지했다는 거. 4위가 임진희 선수 13언더파. 그다음에 넬리 코다. 지금 세계 랭킹이 1위가 이제 넬리 코다 미국에 작년 7승 거뒀고요. 12언더파로 7위. 그리고 이번 LPGA 투어에 굉장히 우리 국내 골프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윤이나 선수입니다. 작년에 상금왕을 차지했고요. 윤이나 선수에게 기대할 볼 만한 선수다 그러지만 역시 LPGA 투어는 다릅니다. 결국은 2라운드까지 2분 파까지 돼야만 본선 3, 4라운드까지 가는데 4 오버파가 돼가서 컷오프 당했어요.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이 LPGA 투어가 어떤 대표입니까? 세계적인 선수인데 역시 이런 실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스포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 슈퍼볼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뉴올리언스 시저스 포dom에서 있었는데 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캔자스시티 치프스 때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 필라델피아 이글스. 완전히 예상을 깨고 도전자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0대 22로 7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거두는 뭐 스포츠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슈퍼볼 그런 미식 축구 결승전에 직접 와서 봤어요. 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장년 이방카 그다음에 그 차남인 에릭 트럼프하고 며느리 그리고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그 여사도요. 이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질 바이든 여사도 이거 직접 이 경기장 와 있어요. 이 경기장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고 로얄석이 4,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300만, 3,400만, 3,400만. 도대체 이게 뭐 3,400만 원이라는데 참. 뭐 작년 시청자가 1억 2,370만 명이었다는데 뭐 오늘 경기는 얼마나 그 어떤 몇 명이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 선수도 지금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죠. 마이애미 뛰는 메시 선수도 이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가수 폴 마카트니 그리고 그 이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주전 선수인 켈시의 그 선수의 애인인 팝스타 스위프트 작년에 우승 거두고 아주 그 우승 축하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역시 팝스타 스위프트도 현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애국가가 연주를 하잖아요. 성적기가 쫙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탁 일어가지고 거수 경기에 그 카메라가 잡히니까 뭐 8만 3천 관중이 다 그냥 환호.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게 스포츠. 여는 여가 없고 야야가 없잖아요. 응?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뭐 보면 정말 전율이 돌잖아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은 4대 스포츠 우승팀을 꼭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 배구 있잖아요. 우승팀을 좀 그 용산 그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눈만 뜨면은 여야 국회의원 나와서 맨날 진보 보수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이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언론도요. 저는 진보도를 보수가 아니에요. 스포츠야 스포츠. 얼마나 스포츠가 여가 있습니까? 야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 장면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성적이가 쫙 있는데 그냥 딱 이래가지고 거수 경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중들이 참 멋있었다. 하여튼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7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거뒀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22대 40대 22. 이 쿼터백인 그 허츠가 MVP상을 받았고요. 저쪽에 그 캔자스시티 치프스에는 그 머흠즈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대단한데, 근데 그 질식 수비를 해가지고 머흠즈 선수가 꼼짝 못하게 그런 감독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차 광고가 바로 슈퍼볼에 이 광고가 30초에 115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대차 광고가 최근 10년간 가장 기억에 남던 슈퍼볼 광고 10선에 들어갔다. 10선에 광고를 잘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재주가 있잖아요. 광고.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 지금 그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이 시간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34개국이 출전하고 있는데, 중국이 역시 홈링크 개최국이라서 그런지 금메달 2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5개. 우리나라가 금메달 11개, 그 가운데 쇼트트랙 6개죠.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로 2위. 일본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메달이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너무 떨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2위 잘 놓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뭐 아직은 뭐 그 여드레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아직은 뭐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금메달이 64개가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오늘 그 금메달은 없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동메달 2개를 따내는데, 남자 팀 스프린트 400m 링크를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겁니다. 김준호 선수, 차민기 선수, 조상혁 선수가 출전해가지고 우리가 은메달을 따냈어요. 중국이 금메달을 따냈고요. 동메달은 일본. 그 다음에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김준호 선수가 동메달, 금메달은 중국, 그 다음에 은메달은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강동훈 선수가 동메달 따냈고요. 금메달, 은메달은 중국 선수가 차지했네요. 그리고 이 강동훈 선수가 남자 슬로프 스타일에서도 동메달을 따낸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스노보드 이거를 소개해주면, 이게 사실은 말로는 어렵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그건 보면은 신나죠. 그런 스노보드는 큰 이 눈 위에서 말이죠. 뭐 점프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얼마나 훈련할까. 부상도 많이 당하는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여튼 뭐 잘하는데, 그 메달 레이스 사흘째인데, 지난 오늘 이 빙상 쇼트트랙 선수들이 9개 금메달 가운데 6개를 우리가 따냈잖아요. 중국이 2개를 따내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선수가 남자 5000m에서 금메달 따냈잖아요. 오늘 그 쇼트트랙은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귀국했어요. 자, 뭐 쇼트트랙에는 이제 임효준 선수, 림샤오준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를 따냈습니다. 금메달은 그 중국이 2개를 따냈어요. 우리가 9개 가운데 중국이 2개인데, 하나는 여자 3000m, 남자 500m에서 임효준, 린샤준 선수가 차지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동료 선수가 그 경기 중에 그 린샤오준 선수를 밀어주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는 15분 내에 일을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런 게 과거에도 많았어요. 우리가 룰을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15분 내에 본부에 가가지고 결국은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분명히 밀더라고요, 경기 중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됩니까? 이미 벌써 시상식 다 끝났고. 그리고 5000m 그 남자 계주에서 결국 박지원 선수가 린샤오준 선수, 임효준 선수가, 아이고 난 참, 결국 우리가 은메달 2위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결국은 그 파울을 줘서 결국은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참 이런 점에서는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역시 우리가 그러니까는요, 이 감독 그리고 거기에 가신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규정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규정을 잘 모르고 또 영어가 잘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이 메달을 따지 못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두고두고 우리가 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지금 뭐 이제는 입춘이 뭐 지났습니다만은 입춘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